안녕하세요. 크립토맨 각시탈입니다. 새해인 2025년 첫 코인 일기 영상이 되겠습니다. 이제 벌써 2월이네요. 테라 루나와 FTX 등등으로 인해 암울했던 2022년의 코인 대하락기 시절에 다음 사이클을 기약하자며 2025년을 기다려보자 했던 게 엊그제인 것 같습니다. 2022년 코인판 붕괴 사태의 원흉인 테라 루나 권도형은 얼마 전에 드디어 미국으로 압송되었는데 재판이 또 내년 초로 미뤄진 게 아쉽습니다. 그동안 정말 많은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작년 12월 말에 무안국제공항에서 항공기가 훌륭한 동체 착륙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콘크리트 dun덕 때문에 2명 빼고 전원 사망하게 만들었던 사고와 제가 살고 있는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그리 멀지 않은 지역에서의 대화재, 워싱턴 DC에서의 여객기 충돌 등등 안 좋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2020년에도 캘리포니아에서 대화재가 났었는데 그땐 지금보다도 더했던 기분이 들었던 게 제가 사는 곳조차 대낮에도 컴컴해진 노란 하늘의 해가 진짜 농담이 아니고 빨간색으로 보였고 검은재를 엄청 뿌려대서 그게 엄청 쌓였습니다. 제가 그걸 2020년 코인일기 영상에서도 잠깐 보여준 적이 있었네요.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지금부터 코인 얘기를 하겠습니다. 작년 12월에 비트코인이 10만 달러를 돌파할 때 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기대를 했는데 올해 1월이 시작되면서 9만 달러대로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패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2월에 또 미국과 다른 나라와의 무역전쟁 관련 공포 때문에 비트코인이 다시 10만 달러대에서 9만 달러대로 떨어지자 알트는 더욱 심하게 떨어질 정도로 패닉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반응은 늘 본 거라 이젠 놀라울 게 없습니다. 비트코인 시즌 조기 종료했다, 알트 시즌은 오지도 않는다 등등 말입니다. 이것도 사람들이 늘 말하는 이번엔 다르다입니다. 영어로 말하자면 그 유명한 This time it's different죠. 하하. 저는 이런 거에 그냥 덤덤해졌습니다. 이번 비트코인의 하락폭은 옛날처럼 30%에서 50%도 아니므로 벌써 공포감에 사로잡히기엔 너무 이릅니다. 전 작년에 쇼츠로도 다른 사람들이 언급하기 전에 비트코인의 컵앤핸들 패턴을 예상했고 결국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컵 부분의 깊이를 재본다면 캡앤핸들 패턴이 아직 다 끝난 게 아닙니다. 그것과 비트코인 사이클의 마지막 시기라는 것과도 맞떨어지니 앞으로 더욱 올라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중간중간에 무슨 사건이 터져 코인판이 이리저리 흔들릴 수는 있지만 나무 한 그루 하나하나 세세히 살펴보는 것보다 멀리서 숲을 볼 생각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번에는 소위 말하는 코인 전문가의 말에 귀가 솔깃하며 코인 투자 계획을 180도 수정할 일은 눈꼽만큼도 전혀 없을 거고 그냥 준비했던 대로 먹고 나갈 계획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결심했는지는 2022년에서 2023년에 업로드했던 코인일기 영상을 대충 훑어봐도 알 거라 믿습니다. 하하, 전 코인판 사람들을 못 믿겠고 그래서 각자 도생을 하자고 외쳤던 게 결코 가볍게 던진 말이 아닙니다. 2022년에 벌어진 일을 계기로 저한테 코인판 사람들이란 그저 경쟁자 아니면 적일 뿐입니다. 코인 거래소의 경우에도 비트맥스, 바이낸스, FTX에 관련된 자들은 나의 적입니다. 제가 코인판에서 적이라 여기는 자들은 2019년에 비정상적으로 펌핑시키다가 떨어뜨리고 2020년 코로나 폭락 때도 가담했으며 2021년 내년여름까지 비트코인을 엄청 팔았던 과거가 있고 최근의 경우엔 무슨 나쁜 뉴스가 나오면 그걸 재료 삼아 코인을 시장가로 팔아제끼는데 미국 주식시장이 문을 닫을 때인 주말을 주로 이용하더군요. 그때는 비트코인 ETF 같은 걸 못 살 테니까요. 이게 우연이라 할 수가 없는 게 벌써 여러 번 봤습니다. 근데 이번엔 그들 뜻대로 비트코인이 아주 시원하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서 헤이즈가 최근에 비트코인이 7만 달러대까지 떨어진다고 예상했지만 지금까지 그러지 않고 있는데 블랙록같이 현물 비트코인 ETF를 추진한 회사 덕이겠죠. 이거 아니었으면 작년 말쯤에 진짜 그 가격대로 떨어졌을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달라진 상황 속에서 제가 적으로 여기는 특정 비트코인 대량 홀더들은 앞으로 코인 매매 삽질을 계속해서 미국의 전통적인 금융 세력한테 비트코인을 최대한 많이 빼앗겨야 할 테고 결국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030년쯤 되면 그 결실을 볼 거라 예상합니다. 근데 그게 안타깝다는 생각은 눈꼽만큼도 안 듭니다. 미국 정부가 현재 비트코인을 많이 보유한 비결은 아시다시피 채굴이나 구매가 아닌 범죄자들로부터 압수한 덕이었는데 앞으로도 계속 그럴 테죠. 이 또한 안타깝다는 생각이 안 듭니다. 비트캐시로 유명한 로저 버가 탈세 혐의로 최대 109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던데 그 사람이 지금까지 해왔던 행동 때문에 딱히 안타깝지 않습니다. 2022년에 벌어졌던 일을 계기로 남의 말에 의존하지 않고 이것저것 직접 알아본 결과 저의 이런 생각은 확고해졌습니다. 자, 지금부터 코인 방향성에 대한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할 텐데 어느 코인 관련 유명인이 이렇게 말했는데 나도 생각한다 뭐 요런 정도가 아니라 순도 100% 제 생각입니다. 올해 코인을 좋은 가격대에 팔기 위해 현재 보고 있는 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파이사이클 탑을 꾸준히 보는 편입니다. 파이사이클에 대해선 진짜 오래전부터 말해왔죠.
작년 12월 마지막에 올렸던 코인일기 영상 끝부분에 제가 스크린샷으로 올렸던 차트도 바로 파이사이클 탑 차트였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도 파이사이클 차트 스크린샷을 볼까요? 자, 어떤가요? 늘 말해왔듯이 이번 사이클의 2025년은 지난 사이클의 2021년보다 지지난 사이클의 2017년과 더욱 유사합니다. 비트코인이 핑크색의 350일 이평선을 뚫으며 올랐던 시기를 비교해보면 알 수 있을 겁니다. 지난 사이클 땐 반감기회였던 2020년의 12월쯤에 비트코인이 350일 이평선을 뚫었죠. 근데 지지난 사이클의 경우엔 반감기회였던 2016년의 350일 이평선을 뚫어버리고 상승하는 거에 실패를 거듭하다가 그 다음해였던 2017년 5월이 되어서야 뒤늦게 성공했습니다. 현재 사이클의 경우 반감기회였던 작년부터 지금까지 350일 이평선을 뚫지 못하고 있습니다. 작년 3월쯤에 잠깐 핑크라인을 건드린 이후로 아직도 밑에 녹색 111일 이평선 근처를 맴돌고 있죠. 그럼 이번엔 2021년과 비슷한 상황을 기대하면 안 되고 오히려 2017년을 참고해야 맞는 거죠. 작년 12월에 비트코인이 10만 달러를 돌파한 것 때문에 지난 2020년 말보다도 엄청난 수준으로 오른 거라 생각한 것도 틀렸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다시 한번 파이사이클 탑 차트를 보죠. 이번엔 핑크선과 녹색선, 그러니까 350일 이평선과 111일 이평선 사이의 간격이 좁혀지는 시기를 비교해보세요. 2021년에만 초반부터 엄청나게 좁혀졌다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반면 2017년 초와 올해 2025년 초는 안 그렇고 여전히 제법 큰 간격을 유지하고 있죠. 차트 보기를 배제하더라도 2020년과 2021년에는 비정상적인 일이 여러 번 벌어졌으므로 이번에도 이럴 거라고 그대로 반영하는 건 무리입니다. 2020년에 코로나 때문에 대하락했을 때 미국이 바로 개입해서 금리 대인하를 하고 돈도 엄청 뿌려대서 V자로 바로 회복했던 역대 최초의 일을 매번 사이클마다 일어나는 거라고 착각하는 순간 어마어마한 오판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그런 데이터는 이번에 배제시켜야 합니다. 이렇게 모든 걸 종합해볼 때 올해는 2017년처럼 좀 더 뒤늦게 오를 거라 봅니다. 비트코인 최고점 가격이 꼭 얼마야만 한다는 생각보단 핑크선과 녹색선이 서로 만나서 크로스하는 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가 코인판이 제대로 과열되었을 때일 테니까요. 자, 지금까지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이만 코인 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 The vibes here are unparalleled. Welcome. Thanks for stopping by. Find what you needed, sir! Hope so, sir!